우리가 이제 뭐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. 사실 어찌 보면은 실망을 넘어서 아주 절망스러울 때가 있죠. 그럴 때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물론 뭐 그렇지 않을 때도 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그렇게 굉장히 절망스러울 때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려있는 느낌이 들었을 때 아주 결정적이죠, 그죠? 근데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생을 마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삶이 진짜 많이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. 바르게 생각하면은 이제 또 좀 삶이 좀 나아지는 쪽으로 갈 수도 있죠. 그 제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경우가 뭐 한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한 번은 제가 처음에 이제 시오민에 갔을 때였어요. 사실 제가 처음에 갈 때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기가 너무 심해서 뭐 잠도 제대로 자기가 어렵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근데 그런 상태에서 2년 동안 사회생활을 했어요. 제가. 2년 동안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몸도 굉장히 나빠졌어요. 뭐 그때 생활할 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. 사실은. 그리고 몸이 나빠진지 왜냐면 긴장하면서 생활하니까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시어머니 가보니까 제 몸이 굉장히 나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.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왜냐면 남들보다 훨씬 더 긴장을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. 몸도 마음도 이제 그 상기 현상 때문에 생활할 때도 굉장히 긴장이 따랐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몸이 건강할 리가 없죠, 사실. 그죠? 제가 그 2년 동안 직업을 두 개를 가졌는데 이제 두 번째 직업은 좀 잘 됐어요. 일은 잘 됐어요. 근데 제가 도저히 계속 할 수가 없었던 거죠, 사실은. 이제 몸이 너무 나빠지고 마음도 너무 힘들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 상기 현상 때문에.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냥 이제 또 여차저차해서 미얀마를 가게 됐습니다. 그 미얀마를 갔을 때는 이제 몸도 너무 지쳐 있었고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그 생활할 때는 그 정도인지는 사실은 몰랐어요. 왜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막 그냥 현실 속에서 뭔가를 해내기 위해서 막 긴장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몰랐던 것 같아요. 근데 막상 이제 그 일을 관두고 나니까 이제 마음도 너무 바닥이고 몸도 너무 바닥인 상태였어요. 사실 어찌됐든 제가 미얀마를 간 거는 내가 상기가 생긴 것은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다. 라고 이해했기 때문이고, 그 시험이라는 것은 마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간 거죠. 희망을 가지고 간 거죠. 왜냐하면 그게 뭐 달리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지를 못했어요. 저도 많이 알아봤지만. 그래서 어찌 보면 저한테는 약간 유일한 희망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갔었는데 이제 처음에 가서 뭐 사장한테 인사드리고 그때 뭐 수행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그때는 이제 상기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인터뷰할 때 제가 이제 상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. 나는 일을 해서 앉아 있을 수가 없다. 그때 사실 제가 뭐 한 5분도 앉아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앉아 있으면 머리부터 뭐 상체가 완전히 돌덩이처럼 붓고 굉장히 아프다, 힘들다. 아마 제 상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. 그 이야기를 하니까 사회도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. 음.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나요. 사회도 발은 기억이 나요. 그 말이 그것은 수행자의 두카다. 그렇게 딱 했어요. 그 두카라는 말이 무상고, 무할 때 고를 의미합니다. 그죠? 수행자의 두카다. 그 맞는 말이죠. 왜냐하면 수행을 해서 생겼으니까. 일반적으로 그런 것은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그게 생기지 않습니다. 그냥 그렇게 하면서. 그래서 수행자의 두카라고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. 사실을 그냥 이야기하신 거예요. 아마 저도 그냥 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늘 안 했을 거고, 그냥 그 상기 현상만 이야기했을 거예요.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너무 절망을 했어요. 사회도가 저한테 절망하라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니죠. 아마 저를 그냥 본 지 얼마 안 됐죠. 인사하러 와서 잠시 봤고, 이제 처음 본 거예요, 그때 사실. 처음 이제 인터뷰를 한 거니까. 또 여러 사람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, 그냥 뭐, 저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딱 그때 많이 없었을 수도 있죠. 그래서 그냥 그에 대한 생각을 딱 한 건데, 저는 굉장히 실망했어요. 실망이 아니라 절망했죠. 그러니까 내심 저는 막
뭔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나 봐요. 그죠? 실제로. 그죠? 이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갔던 거죠. 사실 저는. 그죠? 음. 그러니까 이제 그 기대만큼 실망이 온 거죠.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 온 거죠. 사실은. 왜냐하면 이게 내 생활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, 일상생활 자체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행도 힘들고, 제 입장에서 제 마음은 그냥 뭔가 기대했는데 기대되는 기대에 부응하는 말을 못 들으니까 절망을 한 거죠. 그죠? 그러니까 절망을 하니까 절망이 일종의 화잖아요. 그죠? 그 화라는 마음은 자기 그 화라는 마음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죠. 파괴적으로. 그죠?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그 사회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. 여기서 가능하지 않다든지 뭐 수행할 수 없다든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저는 여기서도 답이 없나 보다.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 거예요. 화가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. 그죠? 제가 이제 방에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요. 막. 그 계획 실망감은 그 계속 있었죠.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답은 없나 보다. 너무 절망스러웠어요. 이제 그런 생각하면 더 절망스럽죠. 근데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.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여기 있을 필요가 없잖아. 왜냐면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근데 사회도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. 그죠? 근데 자기 마음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 절망한 마음. 여기 있을 필요 없잖아.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더 마음을 절망시키죠, 사실. 그죠? 그럼 당연히 있을 필요 없어 나가야지 생각하잖아요. 그죠? 그럼 나가야 되나? 또 화가 나니까 이제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, 마음이. 그죠? 아마 그때 제가 그 시험을에서 나왔으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? 그죠? 음. 아마 뭐 제가 제대로 인생을 아마 살기 어려웠을 거예요. 실제로. 아마 일상생활 자체가 좀 어려운 상태였으니까. 뭐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. 그죠?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한쪽의 마음이 내가 여기서 나가면 더 나빠질 거야.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여기서 나가면 더 나빠질 거야. 그게 이제 그냥 마음이 약간 그런 걸 이해하고는 있었나 봐요. 그런 마음을 따라가면은 더 나빠진다는 걸. 더 이상 답이 없는 거예요. 저한테는 막다른 골목인데, 사실은, 그죠? 음. 여기서 나가면 더 이제 뭐 답이 없는 거죠, 인생이 사실은.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여기서 나가면 더 나빠질 거라는 그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분명하게.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이 생각하기를, 이제, 그래, 수행은 못해도 좋다. 내가 여기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수행을 포기하자. 사실 사서가 수행을 포기하라고 한 건 아닌데, 이거 혼자 마음이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. 그냥 수행을 포기하자. 대신 내가 여기 있으러 왔으니까, 이- 그냥 여기서 생활을 하자. 1년 정도 그냥 생활을 해보자.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. 그러니까 마음이 안 나가게 하려고 아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막 이렇게 다독이는 것 같아요. 그냥 1년 동안 그냥 생활을 해보자.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고 욕심으로 기대하고 이런 것이 이제 그 순간만큼 괜히 약해지거나 없어진 거죠.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질이 좋아지고 그렇지는 않았지만 하여튼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. 약간. 음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물론 뭐 수영을 안 한 건 아닙니다. 수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든 이제 사회도의 조언을 들으면서 이제 거기서 수영을 하게 됐죠. 이제 수영은 또 뭐 꽤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. 이제 근데 어쨌든 내가 거기 또 생활하는 중에 음, 제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죠, 그죠? 수행자는 법당을 떠나면 안 돼. 시간 타임테이블 있잖아요, 그죠? 시간이 법당을 떠나면 안 돼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었죠. 그런 생각이 있어요. 이제 그 생각 덕분에 제가 법당에서 너무 많이 걸어서 이제 발목이 문제가 생기죠. 걷지 못, 뭐 이렇게 맨발로는 걷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목이 문제가 생깁니다, 실제로. 물론 뭐 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생각이 없이 바깥에서 운동화 신고 걸었다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100% 보장은 못해요. 일상생활에서 수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또 운동화 신고도 너무 많이 걷지 않았을까요? 그죠? 그럼 뭐 맨발로 그런 것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겠죠. 그죠? 어쨌든 그 생각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제 발바닥이랑 발목에 문제가 생겼어요. 어쨌든 뭐 그 수영에서 제가 배운 것도 있고 사실은 뭐 마음도 좀 좋아지긴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, 이제, 그리고 이제 뭐 걷지를 못하니까 이제 집에 돌아왔죠, 고향에.
돌아와서 고향에 있다가 고향에서 이제 부모님 일도 좀 도와드리고 그냥 이렇게 방에만 거의 있었던 것 같아요. 돌아와서. 그냥 상기 현상은 조금은 약간은 조금은 약해졌는데 여전히 뭐 텔레비 같은 걸 봐도 너무 막 긴장이 되고 이제 잠자는 것도 좀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상태였어요. 조금은 좋아졌던 것 같아요. 다시 이제 한 6개월 정도 집에 있다가 다시 미얀마를 갔습니다. 이제든 뭐 저한테는 다른 방법이 없었죠.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. 그 시어머니 가서 좀 수영을 해서 이걸 좀 더 낫게 해야겠다. 좀 더 낫게 해서 이제 사회에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그냥 생활을 해야겠다.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한 거죠. 근데 저는 욕심이 너무 큰 사람이었다 보니까 그때 처음에 가서도 제가 꽤 많은 걸 배웠어요, 사실. 또 마음 힘도 조금 좋아졌고 상기도 조금 약해졌어요. 사실 그 정도면 만족할 수도 있는데 제 마음은 전혀 만족은 없었어요. 그런 거에 대해서. 불만족이 굉장히 강했죠. 그 수행에 대해서. 왜냐하면 욕심이 너무 크니까.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, 그냥 나는 수행을 할 사람은 아닌가 보다.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. 그러니까 수행을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아주 뭐 마음이 제일 좋게 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자질이 없나 보다. 이렇게 생각한 거죠. 그래서 그냥 내가 미얀마 가서 조금 지금 상태는 사회생활 하기도 어려우니까 이 마음을 조금은 더 낮게 해서 가서 사회생활을 해야겠다. 또 이제 취미처럼 이렇게 그냥 조금 수행을 조금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6개월 만에 미얀마를 갔어요. 그때 갔는데 뭐 이 이야기는 제가 가끔 한 적이 있죠. 가가지고 이제 어차피 이제 자선을 못 하니까 또 법당에서도 거둘 수는 없어요. 발목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그러면 발바닥이랑 그래서 이제 운동화랑 슬리퍼 두꺼운 걸 사갔죠.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슬리퍼 두꺼운 걸 사서 이제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바깥에서 이렇게 그늘된 데서 이제 경영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걸었어요. 한 15분 걸으니까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.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. 근데 제 느낌은 그랬거든요. 끊어질 듯이 아팠어요. 그러니까 마음이 또 너무 절망을 했어요.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왔어요. 그건 왜 그랬을까요? 그러니까 첫 번째도 굉장히 제가 유일한 저한테 희망 같은 거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주지 않으니까 제가 실망한 거죠. 그죠? 사회도 말이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제 그 기대감이 뭔가 사회도 말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예, 절망했던 거죠, 사실은. 그죠? 음. 두 번째 그때 절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. 저는 이제 수영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듯이 끝에 마음은 그랬지만 실제 마음은 안 그랬던 거예요. 수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가치를 여전히 부여하고 있었고 그게 제 삶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 욕심도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내가 걷지도 못하는구나.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수영을 못하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했던 거예요. 사실은 그냥 수영은 일상생활하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이해는 저는 여전히 부족했어요. 그때도. 그러니까 첫 번째 갔을 때도 늘 법당에서 그냥 그러면서 수영했던 거고요. 그죠? 다리 줌부르고 이러면서 수영했던 거고 두 번째 갔을 때 당연히 이제 좀 걸으면서 수영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. 그래서 그냥 다리 덜 아프게 슬리퍼랑 운동화를 사갔던 거죠. 그죠? 좀 두꺼운 슬리퍼. 근데 이제 걸을 수도 없으니까 이제 제 이식에서는 걸을 수도 없다면 앉을 수도 없다면 수영을 못 하는 거예요. 음. 근데 수영을 못 하니까 마음이 절망하는 거예요. 왜냐면 그게 저한테는 너무 여전히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였던 거죠. 제 삶에서. 수영이. 제 겉의 마음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지만 실질적인 마음은 그죠. 여전히 그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도 갖고 있었고 굉장히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. 그죠? 절망하는 거. 어쨌든 뭐 그러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제 뭐 어차피 걷는 것도 힘드니까 절망하면서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화장실 가고 싶어서 걸어갔어요. 음. 아마 그 사이에 제 마음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. 아마 너무 오래돼서 제가 그 기억이 잘 안 나요. 음. 여기 화장실 걸어가는데 이제 딱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. 하나는 현재에 만족하자. 또 하나는 게임하듯이 사퇴하자는 거였어요.
첫 번째 할 때는 좀 마음이 생각이 떠오른다기보다는 이렇게 뭐라고 할까?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. 이제. 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마음은 저렇게 생각하고 생각을 하고 그런 좀 내가 생각한다는 느낌도 있었고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숙고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거는 그런 게 없었어요. 무슨 숙고도 생각도 없이 그냥 불쑥 제 체험으로는 불쑥 그두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. 그래가는 거. 근데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갑자기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워졌어요. 음. 정말 그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평화로움이 있어요, 저한테는. 마음에 여러 가지 쓰레기가 있는데 마치 그게 큰 태풍 같은 바람이 들어와서 쫙 하게 청소한 느낌이었어요. 음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한 3일 정도, 4일 정도는 막 늘 마음에서 삐띠가 일어났어요. 뭐가 샘솟듯이 방울방울, 이제 이게 호수에 자그마한 연못 같은 데서 막 방울방울 뭐가 이렇게 물방울이 샘솟듯이 그런 이미지를 한다면 그런 삐띠 같은 게 계속 일어났어요. 기쁨. 수행도 굉장히 잘 됐어요. 그냥 수행이 그냥 되어졌어요. 사실. 어찌됐든, 그죠? 이제 그런 생각이, 두 가지 생각이 그죠? 저를 굉장히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. 더 나빠지지 않도록 도와준 거죠. 그죠? 음. 만약에 그런 순간에 좀 더 바르지 못한 생각을 했거나, 바르지 못한 생각이 떠오르고, 떠올라서 그런 것에 사로잡혔다면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겠죠. 그죠? 제 수행도 삶도 완전히 바뀌었어요. 진짜. 음.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절망적인 순간에 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, 사실은. 그죠? 그렇지 않으면은 내 마음이 힘이 약하면은 잘못되면 이제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이제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. 그런 경우도 제법 많이 있지 않나요, 그죠?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. 크게 뭐 그런 적은 이건 잘 안 나지만 그 작업한 측면에서 화가 났어. 예를 들면 뭔가를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저 하고 싶은데 뭔가 다른 것 때문에 화가 난 거죠. 그 사람한테 화가 나다 어떤 상황이 화가 나면 안 한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싶은 걸 놓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뭐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잘 기억이 안 나지만 하루서 뭔가 이렇게 할 때가 있죠. 그죠? 그럼 우리가 뭔가 좀 삐딱한 판단을 하죠. 그죠? 삐딱한 결정을 할 때가 많죠. 그죠? 아,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알아요. 그죠? 하면서도 막 하루서 막 결정해버려. 또 하루서 결정해놓고는 또 더 막 화를 내요. 그죠? 스스로. 누군가 옆에서 그걸 바로 잡아주거나 배려하면서 바로 잡아주면 이게 잘 가는데, 이제 그런 사람은 드무니까 상대방이 그런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. 그것도 일종의 약간 그런 자그마하게 자기 삶을, 사람들 생각의 삶을 약간 파괴하는 걸 할 수 있죠. 자기 마음이 파괴되니까 삶도 파괴되는 거죠. 음. 이제 그런 게 많이 일어난다면 삶이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. 그 사람한테. 근데 뭐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순간에는 뭐 아주 결정적인 그 사람 삶이 거죠. 그리고 어찌됐든 그때 이제 현재에 만족하다는 생각은 그제 마음을 아주 깨끗하게 했어요. 사실은 그게 그냥 떠오르는 생각이기 때문이죠. 떠오르는 생각. 그 지혜의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게 힘이 파워풀했던 거고, 그게 마음을, 그 지혜가 평화로움, 뭐 그걸 사마디라고 할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굉장한 평화로움을 가져왔어요. 그리고 그건 사티도 굉장히 좋게 했어요. 음. 쌓다가 그 오토매틱으로 됐습니다. 우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워요. 네, 의식적으로. 내가 100% 만족하기 어렵지만 진짜 마음이 진짜로 100% 만족한다면 아마 제가 경험한 걸 누구든지 경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 마음이 잊힌 거예요. 하지만 내가 생각으로 만족하자 이걸로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죠. 그게 순도가 떨어져요. 어쨌든 그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냥 게임하면서 게임하듯이 생활하자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그전에 수행하는 것처럼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거예요, 마음이. 이것도 제가 숙고한 건 아니지만 아마 제가 그 전에 서 있으면서 그런 걸 좀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, 사실. 이미 그때 그 마음은 그걸 알고 있어요. 그냥
내가 그냥 자선하고, 어차피 자선을 못하는데 경쟁도 이렇게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게 있잖아요. 그죠? 그렇게 하는 거. 아, 이걸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구나라고 이제 느꼈으니까, 그냥 게임 하듯이 사티하면서 지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제 마음의 어떤 부담을 굉장히 이렇게 낮춰줬던 것 같아요. 실제 수행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굉장히 낮춰줬던 거죠. 이런 게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. 그죠? 그 말 자체는 저한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으나,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어찌 보면 수행을 좀 굉장히 가볍게 하는 그런 의미였어요. 그전엔 좀 더 진지하게 하는 그런 의미였다면 지나치게. 그전에 했던 수행이. 이거는 굉장히 가볍게 되는. 왜냐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, 이제는. 그렇게 해서 어찌됐든 제가 이제 뭐 반강제적으로, 거의 강제로 그냥 이제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게 된 거죠. 그냥 법당에도 거의 안 가고, 이제 그냥 제 숙소에서, 숙소랑 숙소가 있는 건물에서 그냥 빨래하고 청소하고, 뭐 건물도 청소하고, 바깥에 가끔 나와서 이제 조금 걷고, 그냥 그 일상생활에 수행을 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어쨌든 마음이면 계속 좋아졌어요. 왜냐면 우리 수행이라는 자체가 그죠? 아침에 눈 뜨서부터 자기 전까지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쌓들이 개발 하나에 달려 있었죠. 저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된 거죠. 늘 일상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졌고, 그냥 게임하듯이 약간 가볍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. 물론 뭐, 완전히 가볍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, 어쨌든, 막 이게 일상생활하면서 막 힘을 주면서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. 그죠? 실제로. 그러다 보니까, 이제 가볍게 할 수밖에 없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고,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된 거죠. 근데 그게 도리어 어찌 보면 수행에서는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. 음. 강제적으로 제가 약간 바르게 수행을 하게 됐다 할 수 있어요. 물론 이제 그때 그 바른 생각이 결정적인 거 도와준 거예요. 뭐, 생활하면서 수행하는 것은 반강제적이었지만, 게임하면서 수행하자, 현재에 만족하자 이런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이었던 거죠. 사실. 그리고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실제로 이제 어떤 생각으로 수행을 하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그것이 이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내가 수행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. 그게 바른 생각일 때 수행이 바르게 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삶도 절망적인 순간에 더욱 중요하고 일반적인 그런 삶 속에서도 바른 생각이 있을 때 내가 바르고 유익한 쪽의 어떤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